안녕하십니까. 이제 랩뷰를 시작하시거나 랩뷰를 사용하고 있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랩뷰 관련된 동영상 강좌를 업로드하고 있는 랩뷰 마스터 유튜브 채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랩뷰에서 제공하고 있는 클러스터 관련된 함수들 중에서 클러스터를 배열로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클러스터를 배열로라고 하는 함수는 블록 다이어그램의 함수 팔레트에 프로그래밍 카테고리 아래에 보시면 클러스터, 클래스 앤 베리언트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있고, 이 아래 보시게 되면은 클러스터를 배열로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물론 마찬가지로 이 반대 개념으로 배열을 클러스터로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클러스터를 배열로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을 할 텐데, 실습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프론트 패널 UI는 클러스터가 원소인 1차원 배열 데이터가 있게 되겠는데요. 이 1차원 배열 데이터의 원소인 클러스터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클러스터의 원소는 이름이라고 하는 하나의 문자열 컨트롤이 있겠고, 그 다음에 성적이라고 해가지고, 숫자형 컨트롤 3개가 하나의 또 묶음으로 묶어져 있는 클러스터 안에 클러스터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1차원 배열 데이터가 있는데, 이 1차원 배열 데이터의 원소는 클러스터 형태로 되어 있고, 이 클러스터의 또 원소는 이름과 성적 두 개로 되어 있는데, 성적이 클러스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사용하는 경우에 이제 좋은 점은, 어떤 성적을 학생의 성적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실 때 다음과 같이 배열을 만들고 그 배열의 원소를 클러스터 형태로 운영을 해서, 그 클러스터의 원소는 학생 이름과 그 다음에 성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원소를 딱 가지도록 운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 성적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클러스터로 묶어서, 실제 이번에 실습하려고 하는 클러스터를 배열로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하신다고 하면 이 클러스터의 원소를 손쉽게 뽑아내서 평균을 취한다던가 아니면 뭔가 이제 데이터를 가공을 할 때 손쉽게 운영을 하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1차원 배열 데이터의 원소를 3가지만 반영을 해서 이 세 학생의 국어, 수학, 영어에 대한 평균값을 구하는 간단한 실습 코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 다이어그램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1차원 배열 데이터인데 클러스터가 원소인 형태로 되어 있다고 했을 때 포르프를 이용하시게 되면은 오토 인덱싱 기능이 활성화가 돼서 1차원 배열 데이터의 각각의 원소를 뽑아내실 수 있게 되어 있고, 여기에서 또 하나의 원소는 이름이라고 하는 문자열 컨트롤과 그 다음에 성적, 이 두 개의 카테고리 되어 있죠. 근데 저는 성적을 뽑아내고 싶기 때문에 이름으로 풀기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성적만 뽑아냅니다. 그런데 이 뽑아낸 성적 같은 경우는 또 클러스터 형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클러스터를 배열로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하시게 되면 손쉽게 클러스터의 원소를 배열 타입으로 뽑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단 전제 조건은 이때 이 클러스터의 구성하는 원소들의 데이터 타입은 동일해야 됩니다. 만약에 성적이 하나는 숫자형으로 되어 있고 하나는 문자열로 되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이 클러스터를 배열로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뽑아내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제 조건은 클러스터가 동일한 데이터 타입으로 선언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열 형태로 변화를 하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소개해드릴 클러스터를 배열로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하시게 되면은 1차원 배열 데이터로 이 성적을 뽑아내실 수 있게 되겠는데, 이 1차원 배열 데이터 같은 경우는 순차적으로 국어, 수학, 영어 성적이 나오겠죠. 그래서 배열 인덱스 함수를 이용해서 3개의 원소를 뽑아내신 다음에, 참고로 이 인덱스 정보를 인가하지 않으시면은 자동으로 0부터 1씩 오토 인덱싱이 돼서 설정이 되기 때문에, 굳이 내가 0번째부터 데이터를 뽑아내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배열 인덱스 함수를 호출해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순차적으로 국어, 수학, 영어 성적이 나오겠고, 포르프 출력으로 빼게 되면은 오토 인덱싱 기능이 활성화가 돼서 각각이 국어에 해당하는 1차원 배열 데이터, 그 다음에 수학에 해당하는 1차원 배열 데이터, 그 다음에 영어에 대한 1차원 배열 데이터가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저는 이거를 평균을 취하기 위해서 일단 배열 만들기 함수를 이용해서 이 3개의 1차원 배열 데이터를 2차원 배열 데이터로 변화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2차원 배열 데이터가 나오게 되어 있는데 3행 3열이 되겠죠. 지금 행이 3개고 열이 3개이기 때문에 3행 3열 데이터가 되어 있고, 이 관련된 데이터를 다시 포르프를 이용을 하시게 되면은
오토 인덱싱이 다시 활성화되고, 자, 포르프를 이용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평균이라고 하는 함수를 한 번만 사용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운영하는 거고요. 그러면은 순차적으로 국어에 대한 평균값, 수학에 대한 평균값, 영어에 대한 평균값을 구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 결과값을 자 출력으로 나오게 되면은 순차적으로 국어, 수학, 영어에 해당한 평균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평균이라고 하는 값도 자 하나의 클러스터 인디케이터로 표시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국어, 수학, 영어라고 하는 숫자형 원소를 갖고 있는 클러스터를 이용을 해서 다음과 같이 평균이라고 하는 인디케이터의 값을 표시해주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이론은 이 정도로 마치겠고 실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서 자, 세력 만들기의 폴더에 클러스터를 배열로 함수 사용하기라고 하겠고요. 자, 경로를 복사하신 다음에 새 VI에서 자 컨트롤 S를 누르시겠고요. 자, 붙여 넣으시겠고 테스트할 VI 이름도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자 프론트 패널에서 자 클러스터를 원소로 갖고 있는 1차원 배열 데이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는 클러스터 원소를 만들기 위해서 자 보기에 컨트롤 팔레트에서 자 실버의 데이터 컨테이너에 가보시게 되면은 클러스터가 있죠. 그래서 클러스터는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자, 클러스터의 원소로는 자 문자열 컨트롤러 하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 제가 이름이라고 하겠고요. 라벨을 자 자리 맞춤은 제가 가운데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또 하나의 클러스터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클러 컨테이너에서 또 클러스터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이 클러스터는 자 성적이라고 제가 라벨을 하겠고요. 자, 숫자형 컨트롤 3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자, 그런데 데이터 타입은 배정도 데이터 타입으로 하겠습니다. 소수점짜리까지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자 여기에는 라벨을 국어, 자리 맞춤은 가운데로 하겠습니다. 자, 또 하나 복사, 자 하나 더 복사해서 자 수학, 자 영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테두리를 누르신 다음에 자 자동 크기 조정에서 자 크기에 맞게 조정하시게 되면은 크기에 맞게 자동으로 클러스터 사이즈가 변화가 되고요. 자 여기에서 자 1차원 배열의 클러스터 원소는 이름과 성적을 갖는 자 클러스터로 운영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자동 크기 조정에서 크기에 맞게 조정을 하시겠고요. 정보라고 그냥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에 대한 라벨은 보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클러스터는 만들었고요. 이 클러스터를 원소로 갖는 1차원 배열 데이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배열에 가보시게 되면 자 배열 상수가 있습니다. 자 배열 컨테이너를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사이즈를 충분히 키우신 다음에 이 클러스터를 안에 넣으시게 되면은 클러스터가 원소인 1차원 배열 데이터를 만드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자 여기에서 저는 학생 정보를 3명만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습에서처럼 자 홍길동, 자 국어는 90점, 그 다음에 수학은 80점, 영어는 70점이라고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순신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평균값을 쉽게 구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값을 다 동일하게 제가 맞추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징기스칸이라고 해서 자 90점, 80점, 자 70점이라고 하겠고요. 그 다음에 래피 같은 경우는 실행할 때 내가 불러오고자 하는 초기값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 자 선택하신 다음에 편집에서 선택된 값을 기본값으로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VI가 실행이 될 때마다 동일한 값이 자 업로드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자 이 부분을 라벨을 자 학생 정보라고 하겠습니다. 학생 정보라고 하겠고요. 자 이제 블록 다이그램 코드를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록 다이그램 코드 같은 경우는 이 관련된 학생 정보를 이용을 해서 평균값을 구할 거예요. 자 마저 해볼까요? 여기에다가 최종적으로 구한 값을 표시하기 위한 하나의 또 클러스터를 만들어야 되겠죠. 클러스터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아니면은 이걸 지우고 여기 원소 값을 하나 복사하겠습니다. 그대로 복사해 가지고 이름을 자 평균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관련된 값은 인디케이터로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랩뷰 같은 경우는 인디케이터 같은 경우는 회색으로 표시하겠는데, 예를 들어서 자 회색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러면은 도구 팔레트에서 자 흰색을 선택하신 다음에 안에를 다 흰색으로 채우시면, 자 이렇게 테두리도 흰색,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인디케이터가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효과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블록 다이그램 코드를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록 다이그램 코드에서는 우선은 자 포르프를 이용을 해서 성적 정보를 뽑아낼 겁니다. 그래서 학생 정보를 포르프에 인가하시게 되면은 오토 인덱싱 기능이 활성화가 되겠고요. 자 여기에서 자 클러스터로 가보시게 되면 이름으로 풀기 함수가 있고요. 자 라벨 보이게 하겠습니다. 자 연결해 주시게 되면은 자 이름 정보와 성적 정보를 뽑아낼 수 있는데, 저는 성적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성적 모든 원소로 하겠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 성적도 클러스터로 되어 있지만 동일한 데이터 타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클러스터를 배열로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클러스터를 배열로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하셔가지고 배열 데이터 타입으로 손쉽게 변환을 해주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라벨 보이게 하겠고요. 자 그러면 이걸 배열 데이터 타입으로 자 변환을 했다고 하면은 순차적으로 자 성적 같은 경우는 국어, 수학, 영어가 되겠죠. 그래서 자 배열 인덱스 함수를 이용하셔가지고 자 라벨 보이게 하겠고요. 순차적으로 국어, 수학, 영어 성적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드래그 하시게 되면 원소를 하나씩 더 뽑아내실 수 있게 되고요. 이 상태에서 자 국어에 대한 값의 출력값, 수학, 자 영어에 대해서 뽑아내실 수 있게 되고요. 자 이렇게 뽑은 데이터를 자 저는 배열 만들기 함수를 이용해서 2차원 배열 데이터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평균을 취하기 위함인데요. 자 여기서 자 라벨 보이게 하겠고요. 자 삼행이 되겠죠. 삼행 3열 데이터가 되겠죠. 자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제 별 크기 함수를 이용하셔가지고 출력값에 대해서 크기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겠고요. 그래서 크기 정보는 자 이쪽에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겠고요. 자 자리 맞춤은 가운데로 하겠습니다. 사이즈 좀 줄이겠고요. 자 이렇게 하겠고,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평균을 취해야 되겠죠. 그래서 평균을 취하는 방법은 자 포르프를 이용을 할 거고요. 자 포르프의 입력으로 2차원 배열 데이터를 인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이제 각각의 행에 대한 데이터가 포르프에서 오토 인덱싱 기능이 활성화돼서 이제 수행이 되겠고, 여기에서 이제 평균 함수를 구할 겁니다. 그래서 평균 같은 경우는 자 수학으로 가보시게 되면은 자 여기서 보면은 확률 통계에 가보시게 되면 평균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함수를 불러오시겠고요. 입력으로는 배정도 데이터 타입의 1차원 배열 데이터를 인가해 주셔야 되겠고요. 자 출력으로 자 평균 값을 뽑아내실 수 있게 되겠고, 자 포르프의 출력으로는 국어, 수학, 영어에 해당 평균 값이 나오게 되겠고, 이거를 마찬가지로 배열 인덱스 함수를 이용해서 각각의 원소를 뽑아내겠고요. 이 값을 평균이라고 하는 자 클러스터 인디케이터의 값을 투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상수를 하나 만드시겠고요. 자 와이어를 지우시고 테두리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자 클러스터에 가보시게 되면은 자 이름으로 묶기 함수가 있고, 묶을 클러스터의 타입을 선호해 주시고요. 자 국어, 수학, 영어가 되겠죠. 그래서 순차적으로 국어, 그 다음에 수학, 그 다음에 영어가 되겠죠. 그래서 관련된 값을 연결해 주시고, 이 출력 값을 자 평균이라고 하는 자 클러스터 원을 타입의 이제 인디케이터의 값을 투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드는 다 완성이 됐고요. 동작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요 없는 것들은 좀 보이지 않도록 하겠고요. 자 컨트롤 팔레트도 지우겠습니다. 자 실행을 해볼게요. 지금 같은 경우는 자 성적을 다 동일하게 했죠. 예를 들어서 뭐 이걸 100점으로 바꿔볼까요? 평균 값을 쉽게 알기 위해서 3개를 다 100점으로 하겠고, 얘를 90점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0, 90이 나왔죠. 그래서 이처럼 자 클러스터를 배열로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하시게 되면은 어떤 학생의 성적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또 운영하실 때
코드를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클러스터를 배열로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거는 클러스터의 원소의 데이터 타입이 동일해야지만, 배열 같은 경우는 배열의 원소 데이터 타입이 동일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클러스터도 동일한 원소를 갖고 있는 데이터 타입으로 원소가 구성되어 있는 클러스터인 경우에만 클러스터를 배열로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주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강좌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